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본선거 당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는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차기 뉴욕 주지사직을 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캐시 호컬 민주당 후보와 리젤딘 공화당 후보는 마지막 주말 선거 유세에서 플러싱을 방문해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플러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으로 구성된 메디시스 헬스 네트워크가 퀸즈 최초의 암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욕시 지하철에서 총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의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가 뉴욕시의 주인입니다. 이번 11월에 여러분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뉴욕시 헌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헌장에 3가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뒷면으로 넘겨 다음의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가치 선언문 추가,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실생활비 측정, 자세한 내용은 nyc.gov/racialjustice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11월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전투표는 10월 29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뉴욕시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본선거 당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는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에선 주지사와 주감사원장, 주검찰총장, 주상하원 의원, 연방 상하원 등을 선출합니다. 뉴욕에서는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6선에 도전합니다. 또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는 한인 여성 최초로 그레이스 이 후보가 뉴욕주 하원 65선 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미 동북부 지역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3선에 도전합니다. 또 친한파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5선에 도전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인권익신장위원회를 주축으로 한인사회 주요 리더들은 6일 퀸즈 플러싱 노던 156가 레너드 스퀘어에 모여 투표 참여 동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차기 뉴욕 주지사직을 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캐시 호컬 민주당 후보와 리젤딘 공화당 후보는 마지막 주말 선거 유세에서 플러싱을 방문해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지 파타키 이후 28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리젤딘 공화당 후보가 지난 4일 퀸즈 플러싱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다운타운 플러싱 로얄 퀸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의 중국계 지지자들이 참석해 젤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며 별띤 지지를 보냈습니다. 42세의 젤딘 공화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뉴요커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범죄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찰총장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n order for our American dream to be a New York dream, it requires us to be able to walk our streets, to ride our subways, knowing that the streets and the subways belong to you, the law-abiding New Yorker. It doesn't belong to the criminal. 젤딘 후보는 모든 뉴요커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부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요커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생활하며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important for all of you to have a government where you know that when you are exchanging freedoms with government, they're only going in one direction, and that's government giving you more freedom. Government giving you your freedoms back. That is what you are fighting for.
safe streets, a more affordable quality of life for our kids and for our future. 이날 집회에 유일한 한인으로 참석한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은 이번 본선거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중요한 선거라며 뉴욕주의 미래를 더 밝게 비칠 수 있는 후보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목고도 그렇고 아시안 헤이도 그렇고 뉴욕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뉴욕에서 지하철도 못 타고 그리고 지나다닐 때 혹시라도 옷이나 잘 입고 다니면 아니면 뭐 금목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를 가방이라도 그냥 가지 못하고 감추고 다녀야 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의 노예도 아니고 공화당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모든 초당적으로 뭐든지 우리의 미래에 누가 좋은 사람인가 그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플러싱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대표로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본선거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플러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으로 구성된 메디시스 헬스 네트워크가 퀸즈 최초의 암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메디시스 헬스 네트워크 이름으로 플러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은 지난 5일 맨해튼 힐튼 호텔에서 1,4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메디시스와 세계 최고의 암센터 중 하나인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가 파트너십을 통해 퀸즈의 최초의 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We're the only hospital that Memorial is partnering with this way, and we think that that's a real credit to our organization. You may remember that just recently, Healthgrades, the outcome-based healthcare rating agency, 4 years in a row ranked Jamaica Hospital in their top 250 hospitals in the country out of 5,000 hospitals. So we've always been providing tremendously high quality, and that's probably the reason that Memorial is so excited about partnering with Jamaica and Flushing Hospital. 이날 행사에는 브루스 플랜즈 메디시스 대표이자 병원장과 무니르도스 재무이사를 기념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병원을 위해 100년의 서비스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를 통해 병원의 성장을 치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s been my life's work. It's been such a thrill to be able to make such an important difference in people's lives that I can't describe it. I have been truly blessed. Something we saw it growing. We see it build. They plan to close it. Our people prior to us. And we were able to keep it open and continue to keep it open. It's very exciting to have those done. 특히 메디시스 헬스 네트워크의 유일한 한인 이사이자 이번 행사 기금 모금 위원으로 선정된 한상기 본방송 대표와 황창엽 KB 하나 USA 대표는 1,400명이 메디시스의 비전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메디시스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레노베이션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유아나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많은 시설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싱 하스피탈이 아마 한인 간호사분들이 가장 많은 뉴욕에서 가장 많은 하스피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오셔갖고 쓰시는데 서비스를 쓰시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굉장히 편리할 거로 생각합니다. 메디시스 헬스 네트워크는 플러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이 포함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메디시스는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플러싱 병원이 더욱 최첨단의 의료 장비와 더불어 인재들을 모집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욕시 지하철에서 총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의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경 54세 남성이 브롱스 포트레인 149 스트리트 그랑컨 코스역에서 한 여성에게 성희롱을 시도하던 남성을 제지하다 팔에 칼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제지를 가하자 42세 범인은 피해 남성의 팔에 칼을 휘둘렀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어 어제 아침 7시 15분경에는 6트레인 모리슨 애비뉴 사운드뷰 스테이션에서도
44세 남성이 말다툼 중 목에 칼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24세 범인과 메트로 카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인은 현장을 달아났지만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오전 2시 퀸즈 오존파크 111번 가역에서 23살 남성이 말다툼 중 흉부에 칼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오전 2시 40분 브루클린 J트레인 사이프레스 힐스역에서는 25세 남성이 말다툼 중 범인에 의해 얼굴이 칼로 긁히는 사건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뉴욕시경은 범인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발생한 총 4건의 칼부림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아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뉴욕에 이어 오늘은 메릴랜드 등을 방문하는 등 막판 유세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출마설을 계속 흘리면서 공화당 지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 인근 용컨스를 방문해 리젤딘 공화당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의 연방 의사당 난입, 최근 극우 성향 괴한의 펠로시 의장 남편 테러 등을 언급하며 특정 정당이 폭력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알바니를 방문해 호컬 주지사와 공동 유세를 펼치는 등 민주당의 아성 중 아성으로 불리는 뉴욕주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 지지 유세에 나서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주지사 자리를 민주당이 탈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마이애미 유세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며 공화당의 연방 하원 탈환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한 마르코 루비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내일 밤 선거에 승리하면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지지 유세를 펼치며 오하이오주는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라는 점에서 그의 대선 출마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차 범인의 대접전 속에서 공화당이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에 투표한다는 답변이 50%로 민주당에 투표한다는 답변 48%를 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승리한 2010년과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여론조사 때보다 더 큰 표차로 승리한 반면 2018년 중간선거 때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7%를 앞섰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보다 적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큰 표차로 앞서야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기는커녕 뒤지고 있으므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NBC 방송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답변이 48%,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답변이 47%였으며 이는 지난 10월 공화당이 48%, 민주당이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똑같은 표차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1%포인트를 앞서고 있으므로 사실상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4%,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23%, 일자리와 경제가 20%, 생계비 문제가 1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원 장악을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혈투를 벌이는 가운데 조지아주 상원의석 한석 확보를 위해 양당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 자금 사용 내용을 분석해 조지아주 유권자 780만 명에 대해 양당이 투입한 비용이 1인당 30.83달러, 전체 2억 4,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민주당 출신 라파엘 워녹이 현직 상원의원이며 프로 풋볼팀 달라스 카우보이의 러닝백 출신인 공화당 후보 허셀 워커가 워녹과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며 박빙의 경쟁을 펼쳤고 최근 워녹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선거 광고 분석 기관인 에드임팩트는 목사 출신인 워녹 상원의원은 7,200만 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해 올해 선거에 출마한 전국 모든 후보 중 정치 광고 1위에 올랐으며 워커 후보를 위해 공화당 리더십 펀드도 4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민주공화 정당 차원에서의 광고를 합치면 전체 2억 4천만 달러를 넘은 것이며 원옥 상원의원은 정치자금 광고 신기록 수립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치 광고가 12억 8천만 달러나 집행됐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8%에 달하는 것이어서 민주공화 쟁탈 전이 가장 치열한 곳임이 입증됐습니다. 또 조지아주 유권자는 캘리포니아주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정치자금 집행은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위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과 BQ1.1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1월 첫째 주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중 BQ1과 BQ1.1에 감염된 비율이 전체의 3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전체의 23.3%였음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달 15일 9% 수준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BQ1은 전체의 약 16%, BQ1.1은 전체의 19.5%에 달했으며 이들 두 개 변이는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이입니다. 특히 이 두 개 변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이들 변이가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이들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BQ1 변이는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어 급속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국 중간선거가 대체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회사 카슨 투자연구소는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는 1950년 이후 중간선거가 실시된 분기와 이후 두 개 분기에 평균 6.6%, 7.4%, 4.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올스타 차트도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 3개월간 평균 7.5%, 6개월간 14%, 1년간 15% 상승했으며 중간선거 이후 약세를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선거에서도 만약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패하게 되면 의회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이는 증시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돼 공화당이 상하 양원 중 한 곳만 장악해도 민주당의 금리 인상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간선거 뒤에도 약세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모기지 금리 폭등으로 뉴욕시 아파트의 매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만은 지난달 맨해튼 아파트 계약 건수는 596건으로 1년 전 1188건보다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 콘도 매매 계약 건수는 223건으로 1년 전 560건보다 약 60% 급감했고 코앞 매매 계약 건수는 373건으로 1년 전 628건보다 40% 각각 줄었습니다. 또 콘도 중 1000만 달러에서 1999만 달러 사이가 79.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짜리는 74.7%,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는 67.4% 감소했습니다. 반면 코앞은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가 60%로 가장 많이 줄었고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사이가 50%,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가 48.1% 줄었습니다. 이처럼 계약 건수도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새로 매물로 나온 아파트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부동산 시장에 나온 콘도는 5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5채보다 23.6%, 코앞은 680채로 1년 전 972채보다 30% 각각 줄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계약은 단 10건으로 1년 전 15건보다 33.3% 줄었고 신규 매물도 35채로 1년 전 50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해 지난주에 했다는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는 걸 비롯해 우리 군이 탐지한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는데요. 국은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보도문을 통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울산 앞바다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에서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자 울산 앞바다로 미사일을 쐈다는 것입니다.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울산 앞바다까지 날아오는 동안 한미 연합자산이 탐지에 실패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일 우리 군이 ICBM인 화성 17형 발사가 실패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화성 15형의 개량형 또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고 공중 폭발에 의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적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이 역시 일축했습니다. ICBM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지난 4일 북한 군용기가 움직이는 모습 180여 개가 포착된 데 대해서도 북한은 전투기 500대 출격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은 근거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은 발표 내용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는데 대내용 선전을 위해 북한군 활동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하고 군 당국은 북한이 NLL 이남 지역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잔해물을 동해에서 수거했다며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50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0원대를 하향 돌파해 1,398원으로 마감됐으며 1,400원 이하로 하락한 것은 9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임시 체류 비자를 얻어 멕시코에 거주 중인 미국인이 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85배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5일 오전 맨해튼 52스트리트 37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8명이 사다리차 등을 통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15분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79세 여성이 길을 건너다 뺑소니밴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자금융자 탕감 신청이 2,6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1,600만 건은 이미 탕감 승인이 이뤄졌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전 세계 5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케냐 출신 선수가 남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원이 8만 7천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불경기에 대비해 빠르면 오는 9일 장사 이래 18년 만에 최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14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코로나19로 중국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